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6단지가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시공사 선정이 다른 단지들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붙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인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 14개 단지 가운데 목동 6단지가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조합은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성과 기술력, 설계,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공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가운데 첫 시공사 선정인 만큼 다른 단지 재건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목동 14개 단지를 선도하고 있는데 6단지가 시공사를 최초로 선정함으로써 우리 단지 재건축 사업이 한층 안정화 및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 단지는 물론 목동 타 단지 재건축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 모든 절차에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이 큰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가 결정되면서 재건축 절차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통과한 만큼 주민들은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이주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5년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양천구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요.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계획, 관리처분 계획, 철거 이주 착공 절차를 거쳐서 2034년에 준공 및 입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184가구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공사비는 1조 2,868억 원으로 3.3제곱미터당 공사비는 939만 원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580가구, 조합원 물량은 1,362가구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가치와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비해 미래 100년을 내다본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섰습니다. 구는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내년 11월까지 목동 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목동 아파트는 현재 2만 6천여 가구에서 4만 7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만큼 증가하는 생활 하수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수 관로를 전면 재설계합니다. 또 구조와 토질,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전문 기술진이 참여해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 화물보안 전문요원 취업 연계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서울시민 30명으로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시 50플러스 일자리 몽땅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교육은 다음 달 말부터 15차례 모두 63시간 동안 진행되며 화물보안 검색 실무와 엑스레이 판독,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현장 견학, 이력서 작성과 모의 면접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항공보안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대의를 통해 1:1 현장 면접과 취업 연계 기회도 제공됩니다. 양천구는 헤어커트 활동가와 바리스타 자격과정 등 다양한 중장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제도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켈란탄 주정부의 다토 모하메드 파즐리 부주총리 등 공식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지방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형 라이즈를 비롯한 지역혁신 인재 양성 정책과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청년 취업 연계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켈란탄주 대표단 접견을 시작으로 서울의 우수한 정책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이끄는 외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10일 만에 다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함께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안전 시공을 전제로 시 차원의 행정 지원과 공정관리로 남은 공기를 줄이는 실행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박 시장은 현장의 고민이 담긴 대책만이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인천시가 한 팀이 되어 각 구단에 맞는 대책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 만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민선국이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과 이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국이 89개 사업의 실천 계획을 위주로 각 분야별 추진 전략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 발전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3대 비전을 중심으로 공약 추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 계획에 반영하고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검토를 거쳐 공약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년 전 개발 부지인 부천의 한 야산에서 선조 임금의 소생으로 추정되는 신생 옹주의 묘비가 발견됐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정식 발굴 조사에서 태반과 탯줄을 보관했던 이른바 태항아리가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당시 발굴된 신비로운 유물이 시민들 앞에 공개됐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시간을 잠들어 있던 작고 흰 항아리 하나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 신생옹주의 묘역에서 출토된 유물로 부천 작동의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묘역 발굴 조사에서 외항아리와 내항아리 그리고 동전 한 점이 함께 나왔습니다. 태항아리가 묘에서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 동전 한 입은 그 태의 주인, 즉 지금 탄생한 주인의 장수를 염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을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바라기 위한 마음이 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 태항아리는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태반과 탯줄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 유물입니다. 신생옹주 태항아리는 부천에서 발견된 조선 왕실 관련 유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향토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생옹주와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임금의 소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 신생옹주. 과거 지역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훼손된 묘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묘역의 정식 발굴 조사와 유산 신고, 국가 귀속 절차 등을 거쳐 현재 태항아리는 부천 시립박물관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항아리를 중심으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와 여성의 삶, 장례 문화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시 이후에도 상설 전시실을 통해서 부천 시민들이 어느 때나 이 항아리를 볼 수 있도록 또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백 년 전 왕실 아기의 탄생을 기린 태항아리. 전시 태왕실의 영원을 기리다는 부천 시립박물관에서 오는 9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제10대 계양구의회가 지난주 원내 구성을 마무리하고 개원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과 대장 홍대선 연장, 원도심 균형 발전 등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현안들을 마주한 상황인데요. 주민생활복지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임 문미애 계양구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재선의 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주민 여러분께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4년간 그 의정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초선의 입장으로서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서투르기도 했었고, 또 질책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이제 또 복지 쪽에도 열심히 4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 부분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주민의 목소리도 되게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막상 민생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막상 이제 의정이라는 주책을 이제 책임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일단 의회가 그래도 일하는 의회, 지금 저희 10대 의원님들이 되게 다양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공부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조금 구상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분들의 역량을 어쨌든 최대한 뒷받침해서 정책 부분으로도 많이 돋보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장 홍대선 연장, 정말 우리 계양구의 100년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걸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그나마 대기업 유치가 되어야만 청년 일자리도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고요. 인천에서 저희 계양구가 출산율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만 여기 정착해서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출산율도 높일 것이고, 모든 게 지금 테크노밸리 지금 첨단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 위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도 그분들이 또 소외되면 안 되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런 부분도 그늘에 가려진 부분이 없게끔 저는 균형적인 발전을 원합니다. 신도시든 원도심든 같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다니다 보면은 아직 저희 계양구 조례도 있긴 있지만, 그 위기갈구 발굴 조례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나 지역의 복지 협력 기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같이 협조책을 이루어서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위기갈구 발굴했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조례도 있듯이 뭐 5만 원씩 뭐 포상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실적으로는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고, 그런데도 아직 지금도 저희 계양구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이 고독사가 그래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함을 잘 알고 그분들의 그 아픈 점,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보다 저희는 없애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9분의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곳, 의회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그냥 누구나 와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같은 이웃으로서 대하고 싶습니다. 의원과 주민과가 아니라 그런 격차를 없애고 그냥 편안한 이웃으로서 저를 대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정말 저도 먼저 다가갈 것이고, 저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저는 항상 어디 가서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일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발생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접수된 러브버그 민원은 185건으로 지난해 1,512건보다 87.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계양산 등에서 러브버그가 집단 발생하면서 계양구에서만 472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인근 부평구와 서구에서도 각각 280건, 267건 등의 민원이 들어오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해 대대적인 사전 방제 작업으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시는 러브버그가 본격 출몰하기 전 1억 6천만 원을 들여 계양산 일대의 친환경 미생물 제재를 살포하고 광원 포집기와 흡충기 등 방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유충 발생 지역을 관찰하면서 성충이 되기 전 개체 수를 줄이는 등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물 확충에 나섭니다. 시는 군구 및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12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92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신호시설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시설은 노란 신호등 등을 비롯해 경보등 5개소와 바닥형 보행신호 등 59개소, 적색 잔여 시간 표식이 103개소 등이며 총 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소래초와 용현초, 삼산초 등 어린이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겨울철 빙판길 등 통행 위험이 커지기 전인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역 주민들도 침수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작전일동 자율방재단이 상습 침수 우려 저지대와 주택가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도로변 빗물바지에 쌓인 낙엽과 토사, 쓰레기 등 퇴적물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산 3동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 세단쟁 사업의 일환으로 집중호우 대비 도로변과 주택가 밀집 지역에 빗물바지를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빗물바지 덮개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 시설물의 즉각적인 보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양구 방재당국은 주민들과 집중호우 대비 침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피부색이 외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영아 2명을 잇따라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과 2009년 각각 생후 1개월과 1년가량 된 아이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으며 유기된 두 아동은 현재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경기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전시관 중축 사업이 경기도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지난달 실시된 사전평가에서 사업 필요성과 공간 활용 계획, 운영 방안 등을 인정받아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원들은 회암사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유적과 박물관을 연계한 전시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중축 공간의 정책성과 운영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주시는 전시 기능을 확대하고 디지털 해설 콘텐츠를 도입해 관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